경기 남부경찰청에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양 의원은 매입 가격보다 9억 원 이상 낮은 공시 가격으로 선관위에 신고를 한 거, 이걸 실무자의 실수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자, 경찰이 이를 수긍했는지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요, 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재산 축소 의혹을 받아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편법 대출 의혹과는 또 별개의 사안이죠.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은요, 이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를 할 때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이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양 의원은 이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보유한 이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 가격인 31억 2천만 원보다 9억 6,400만 원 낮은 공시가격 21억 5,600만 원으로 신고를 해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고발을 당한 건데요. 어제 양 의원은 경찰에 출석을 하면서 이 성실히 소명하겠다라는 짧은 말만 남긴 채 청사로 들어섰지만, 이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는 이 재산 축소 신고가 실무자의 실수에서 비롯된 일이다, 자신이 관여한 바는 없다라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양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실거래가가 취득 가격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실무자가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실거래가가 20년 전에 100만 원을 주고 샀는데 지금 이 1억이면 그게 실거래가이냐, 그럼 취득가와 실거래가가 같으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세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되는데 실거래가라고 해가지고 실무자가 헷갈렸던 부분도 있고, 법적으로도 실거래가라는 표현이 적당하냐라고 했었을 때 이 부분도 부적당한 표현이다. 시대의 기본적인 반영들이 전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양문석 의원의 해명은요, 실무자가 법규에 있는 그 실거래가라는 용어가 현 시세를 말하는 건지 아닌지 그걸 헷갈렸다는 겁니다. 또 선관위가 이 시세가 아니고 실거래가다 이렇게 지금 표현해 놓은 거, 이것도 부적당한 표현이고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청자분들, 시세와 실거래가 다른 말로 보이시나요? 양 의원 같은 경우는요, 공직선거 출마가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이전에 지사 선거에도 나갔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도 또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양 후보고, 또 양 후보 본인이 아니더라도 그 주변에서 선거 도와준 분들 많을 텐데, 그런 선거 후보 측이 재산 신고를 하면서 시세와 실거래가 이 단어도 헷갈렸다는 게 과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인지, 그 부분 경찰이 아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요, 양 의원의 주장은 요약하면 실무자의 단순 실수다, 이겁니다. 네, 양 의원은 재산 신고 당시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자신은 신고 절차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산 신고 당시 자신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 논란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어서 공천이 유지가 될지 중도 사퇴를 해야 될지도 모르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신고 절차에 거의 신경을 못 썼다는 건데요. 양 의원이 말한 이 논란은 양 의원이 과거 노 전 대통령을 실패한 불량품이라고 표현하면서 비판하는 칼럼을 썼던 걸 말하죠. 또 양 의원은 실무자가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아파트 가격을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최근 6개월간 거래가 없었기 때문인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양 의원의 해명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경찰이 이제 수사해서 밝혀낼 겁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해서 신고한 그런 의혹을 받았죠.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서 고발이 됐습니다. 민주당의 양문석 의원인데요. 그런데 양 의원이 이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재산이 축소 신고된 것은 시세와 실거래가를 헷갈린 실무진의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명백하게 시세라고 명시를 하지 않은, 그러니까 좀 헷갈리게 이렇게 표현을 한 그런 선관위의 탓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선관위의 그 표현 자체의 문제를 지적하면 적절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 선거법이나 재산신고 절차가 최근에 시행된 것도 아니고, 일단 본인도 계속 출마를 했었기 때문에요. 이 신고 절차에 대해서
그런 방식의 문제 제기는 적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실제 신고 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나 이런 건 종종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축소 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 허위인지 알면서 어떤 다른 동기, 재산을 축소 신고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실무자의 실수라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는 이제 출마 경험이 많거나 이런 경우라고 하면 몰랐을 리가 없다 이렇게 봐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뚜렷한 다른 동기가 있지 않으면 실제 당선 무효에 이르는 선고가 나오는 예는 많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은 실무자의 실수라고 해서 본인은 허위인지 몰랐다는 부분 그리고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 정도라든가 다른 동기가 없다는 부분을 주장을 하면서 당선 무효에 이르는 그 유죄 판결을 받지 않기 위해서 계속 방어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요. 양문석 의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인정이 되고 의원직 상실에까지 이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양문석 의원은 이 재산 신고가 잘못된 것이 보좌진의 실수라고 주장을 하는데 최초의 신고는 실수라고 인정을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잘못 신고된 것을 알고 그것을 제때 정정을 안 하면은 그렇게 허위사실 공표되도록 방치한 것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8년 그 전국 동시지방선거 때 부산 중구청장에 출마를 해서 당선된 당시 민주당 후보가 있습니다. 처음에 재산 일부가 누락이 됐는데 그 신고 자체는 실수였다고 법원에서 인정해줬습니다. 그러나 그게 실수 잘못 신고된 것을 알고도 선거 끝날 때까지 정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대법원도 유죄로 판시를 했고 그렇게 해서 벌금 150만 원이 확정이 돼서 구청장직을 상실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공시지가로 잘못 신고됐다는 것은 많은 언론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지적을 인지하고 나서도 수정 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를 했다면은 그 부분이 미필적 고의에 해당돼서 유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양 후보가 과연 그 부분을 이제 선거날 전까지 과연 수정을 했는지 이 부분도 저희가 조금 알아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취재를 해보겠습니다.